15일에 재판부에 대해서도 삿대질이랑 헌법재판관직이나 하느냐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제가 뭐라고 그랬어요? 지금까지 저희가 굉장히 그래도 순조롭게 이렇게 진행이 되어 왔고 저희 전 소장님께서 3월 13일 그거는 이제 우리 헌법재판 질서나 또 국정 공백이나 또 7인 재판관 체제에서 혹시라도 이런 선고가 되는 그런 우려 때문에 개인적으로 말씀하신 겁니다. 그만큼 저희 재판이 공정하게 또 저희로서도 최선을 다해서 진행하기 위해서 노력해 왔다는 것은 이 법정에 계신 청구인 대리인이나 피청구인 대리인 그리고 방청객 여러분 온 국민이 지금 동영상으로 다 보시고 계십니다. 네, 정 교수님, 지금 이정미 대행이 뒷목을 잡는 모습을 저희가 보여드렸는데 저렇게 대리인단이 그동안 보여준 모습들을 보면 역시 박근혜 전 대통령이 이런 탄핵 결정에 승복할 가능성은 좀 적어 보이기도 한다 이런 생각도 드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지금 이정미 재판관이 기본적으로 상당히 이런 식의 어떤 판결 또는 재판 과정을 처음 봤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저렇게 헌재를 향해서 이른바 막말을 쏟아내는 변호인단이 얼마나 있었겠어요, 이때까지 재직 중에. 네. 근데 아주 이제 색다른 걸 목격하고 그러나 끊임없이 이정미 전 재판관 계속해서 이렇게 설득하죠. 그리고 이번에 발표할 때도 이 헌법재판소의 재판 과정이 얼마나 합헌적인 과정이었는지에 대해서도 설명합니다. 네. 끊임없이 설명을 하지만 저쪽에서는 듣지 않고 계속해서 또 별도의 문제 제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은 아마도 대통령 변호인단들이 이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 절차를 아주 정치적으로 이렇게 판단을 내린 거죠. 그래서 재판관들은 국회나 또는 야당의 어떤 그런 대변인으로 몰아치우고 그리고 재판 절차도 공정하지 않고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매도하고 이게 이제 재판정 밖에 있는 나름대로의 강력한 지지자를 결집시키는 또 중요한 모티브로 작동을 하고 말이죠. 네. 이렇게 해서 오히려 이 헌법재판의 과정들을 굉장히 정치화시킨 그런데 결국은 그것이 패착이란 말이죠. 왜냐하면 이번에 헌법재판관 재판소의 탄핵 결과 주문을 보십시오. 아주 상식적인 판단이거든요. 대통령으로서 공의에 근무하지 않은 거. 그리고 그 공의에 근무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실제로 여러 가지 과정들을 투명하게 관리하지 않는 거. 네. 아주 상식적인 판단들을 한 거거든요. 근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대통령을 변호해야 될 변호인단이 그런 거에는 관심이 없고 헌법재판소의 재판 절차를 위헌이라고 몰아치고 정치적이라고 이렇게 뒤집어 씌우게 하고 이러다 보니까 결과적으로는 아무것도 증명한 게 없는 거예요. 그리고 헌법재판관들도 실제로는 그들의 어떤 재판소를 바라보는 입장에서 굉장히 분노하고 있고 이런 것들이 결과적으로는 이런 결론을 내리게 만든 것이 아니냐. 근데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박근혜 변호인단의 어떤 특별한 캐릭터가 아니라 박근혜 전 대통령과 박근혜 대통령을 지지하는 사람들 그리고 변호인단 공통으로 공유하고 있는 인식이라고 하는 게 가장 큰 문제라는 거죠. 네. 그게 이제 어찌 보면 아주 극렬한 저항으로 나타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실 이건 말 그대로 변론 방향을 완전히 잘못적인 거죠. 네. 그러니까 박근혜 대통령의 가슴은 시원했을지 모르겠으나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 결정에 나오게 된 데는 사실 변호인단의 책임도 꽤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왜냐하면 판단을 하는 물론 김평우 변호사의 막말이나 손옥구 변호사의 태극기 퍼포먼스가 그것 때문에 없던 탄핵 사유가 생겨서 탄핵을 한 건 아니지만 지금 현재 사실인정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박근혜 대통령의 대리인단은 제대로 헌법재판소에게 설명을 하거나 제대로 서면을 낸 적이 없습니다. 물론 이 얘기를 하면 본인들 서면 냈다고 하겠지만 서면을 내는 그 내용 자체가 지금 박근혜 대통령이 갖고 있는 그 탄핵 심판 과정에서 주요하게 탄핵에 관련된 내용들을 말 그대로 재판부를 설득하지 못한 부분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변호인단이 김평우 변호사도 마찬가지고 서석구 변호사도 마찬가지고 광장에 많이 나갔었잖아요. 사실 광장에 나갈 시간에 변호사라면 아무래도 변론을 준비하고 오히려 거기서 어떤 사실관계를 공략을 해야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 부분 관련해서 무언가 좀 신빙성을 떨어뜨릴 수 있다는 그런 전략적인 접근을 했어야 되는데 네. 재판부를 자극할 대로 자극하고 그리고 사실관계에 관련해서는 재판부의 송고 질문에 아무런 대답도 하지 못하고 그러면 당연히 결론은 박근혜 대통령 불리하게 돌아갈 수밖에 없죠. 네. 그러니까 물론 극렬하게 박근혜 대통령을 지지하시는 분들에 대해서는 속을 후련하게 만들어주셨을 수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실질적으로 헌법재판 과정에서 헌법재판소 재판관들을 설득하는 데는 철저하게 실패한 변론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박근혜 대통령 탄핵에 관련해서 이 변호인단의 책임도 가볍다고 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보면은 왜 그럴까 생각해보면요. 네. 결국 박 전 대통령이 그런 사람들을 변호인으로 선임한 거예요. 그러니까 변호인들 자체의 태도가 문제다.
뭐 대리인단의 어떤 전략이 잘못됐다. 물론 저도 그렇지만은 왜 그런가 생각해 보면 박 전 대통령이 그런 어떤 좀 정치적인 성향의 변호사들 그리고 대통령의 입장을 충실히 대변해 줄 수 있는 그런 사람들만 대리인단으로 선정을 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그야말로 정말 헌재 재판정에서도 법리 자체를 가지고 네. 치열하게 다투는 이런 것보다는 이 재판 자체를 인정할 수가 없다. 예. 라는 쪽으로 흐름이